안녕하세요. 코코넷넷 TV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네. 원장님. 네. 저희 둘이가 같이 찍은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김동주 원장님한테 네. 좀 막말로 쩌리처럼 있다 왔는데 네. 오늘은 또 좀 자신 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 자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래도 코죠. 오늘 주제가 코죠. 네. 저번에 김동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꼭 찍어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대신 들어왔는데요. 다시는 이제 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한 번 더 저희가 올려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님도 어떻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코 성형 수술할 때 개방과 비개방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방 수술, 비개방 수술 중에 뭘 더 많이 하세요? 개방 수술 더 많이 하죠. 개방 수술? 훨씬 많이 하죠. 네.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네네. 비율이 거의 8대2? 저는 개방 수술을 주로 많이 해요. 사실 이 개방과 비개방 수술은 비주에 있는 절개 자국이 있냐 없냐를 이제 기준으로 절개 자국이 있고 거기를 열어서 수술하면 개방이라고 하고요. 거기 있는 비주에 상처를 내지 않고 안쪽에 있는 그런 절개만으로 수술을 하는 거를 비개방이라고 하는데, 개방 수술이 사실은 수술할 때 수술하는 집도에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반면에 비개방 수술이 사실 약간 간단한 수술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비개방 수술은 제일 많이 집도하시는 저희 김무건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한번. 우선 비개방 성형은 가장 큰 장점은 밖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쪽으로만 다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흉터가 없어서 수술 안 한 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고 코끝이나 연고를 덧대는 술식 빼고는 웬만한 술식을 비개방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미용적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절개 라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봉합을 할 때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요. 전체적인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도 우리가 개방 수술보다는 조금 더 짧고 이런 장점들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개방 성형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수술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죠? 그렇네요. 비개방 수술의 단점은 비개방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중격 망곡증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방부에 있는 비중격 망곡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중격 수술을 할 때 비내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야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좀 많은 조작을 해야 되는 수술에 있어서는 한계가 아무래도 있게 되고, 개방을 한다고 해서 코의 흉터는 잘 아물거든요. 코는 혈액 공급이랑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잘 꼬매만 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흉터에 대한 그런 장점이 비개방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흉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되는 코를 비개방으로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 재수술인 경우에는 비개방으로 했을 때 한계가 확연한 거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위들이 있는데 재수술인 경우는 사실 그 부위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개방으로는 그쪽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여러 번 했던 재수술 내지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서는 비개방 수술보다는 개방 수술이 조금 더 수술 시간도 오히려 줄이고 접근이 나은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비개방 수술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끝이에요. 사실 어떤 화려한 코를 만들거나 코끝을 많이 올려야 되면 코 밑에 이 지지대가 짱짱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 지지대를 세울 때는 연고를 덧대거나 아니면 비중격 연장술을 해서 연고를 짱짱하게 맞춰주거나 펼침 이식술을 해서 비중격 지지대를 세워주는 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코끝에 아무리 연고를 많이 올려도 힘이 약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개방 수술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비개방 수술 중에서도 이제 딜리버리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안쪽과 살을 분리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거나 안쪽에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어 있으면요, 그거 자체가 많이 힘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기본적인 연골들을 의도치 않게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개방 수술은 장점이 너무도 명확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방 수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비개방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저희 병원 원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개방 수술이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하고, 또 비개방 수술은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한계와 장점이 명확하게 나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개방 성형하면 딱 좋은 코가 뭐냐면 딱 매부리만 있는 사람. 매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만 있고 비중격이 많이 안 휘어져 있고 이러면 여기만 탁 치고 비중격 따로 탁 잡아주면 수술이 거의 진짜 금방 끝나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데, 김 원장님이 진짜 잘하십니다. 제가 원래 좀 겸손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저는 기준을 이렇게 삼아요. 코끝이 라인이 이쁘고 코끝이 높이가 적절하면 비개방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코끝이 이쁜데 콧대가 낮다, 그러면은 콧대에 실리콘 올려주면 되고요. 코끝이 이쁜데 매부리 코가 심하다, 그러면은 그 매부리 기준으로 위쪽에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매부리를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수술이 가능하고, 여기가 펑퍼짐하고 좀 휘어있는 코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절골을 해서 코를 샤프하게 만들어주고 흰 코를 잡는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코끝이 너무 안 예쁘시면 비개방을 권하진 않고, 물론 비개방으로 코끝을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힘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코끝을 좀 많이 올린다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비개방으로 했을 때. 오늘은 저희가 비개방 코성형술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말씀드렸고 한계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코가 어떤 수술에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상 성형도 해보고 코의 라인도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개방을 하든 개방을 하든 흉터가 생각보다 개방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물론 비개방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충분한 디자인, 그리고 충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을지, 나는 비개방을 너무 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비개방 수술은 사실 저희 병원은 성형하는 원장님들이 4분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장님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 언제든 오셔서 진료와 상담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코네니 TV 김무건,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